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전홍진 교수님과 함께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집요한 면이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고요. 교수님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부는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유명하거나 자기 분야에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게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환자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민성을 잘 극복한 유명인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뉴턴, 처칠, 슈만, 타이거 우즈 등 이렇게 제가 위인에 거의 준하는 분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그 이외에도 창의적인 걸 만들어낸 분들이라든지 예. 뭐 작곡을 유명한 곡을 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가 환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그래서 아이폰에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예, 예.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정말 창의적이고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둥근 모양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자신의 옷에도 버튼을 있는 옷을 잘 못 입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게 주로 문제로만 생기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때는 PDA라고 했죠. 버튼이 많은 폰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버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능력으로 발휘가 된 거죠. 좀 승화시킨 거네요. 그렇죠. 승화가 자기의 된 괴로움을 타인들의 이로움으로 승화시킨 것. 맞습니다. 나의 예민함, 나의 그늘을 윈스턴 처칠처럼 블랙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평생 같이 가야 할 것으로 이직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책을 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칠의 특히 일화를 보면은 자기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나는 이제 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구나. 그럼 블랙독이 왔다. 이렇게 하고 좀 쉬면서 주로 창작에 좀 몰두하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기분이 우울할 때 조금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객관화할수록 더 효과가 있다. 자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나의 예민함 때문에 지친다,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테고 또 교수님을 찾아온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음주치를 듣고 계시는 예민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민한 분들을 보면은 타고나게 예민한 분도 있고요. 아까 같이 이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걸 굉장히 잘 극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우울증이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잘 극복한 분들은 그 안전기지라는 것이 형성돼 있습니다. 안전기지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면은 너무 편안하고 예민성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자기 일이 그거면 최고예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안 그렇죠. 대부분이 안 그렇죠. 그럴 때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취미 활동이나 뭐 반려동물 또 뭐 봉사활동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자기 예민성의 게이지가 올라갈 때 그걸 함으로써 이걸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잘하세요. 저도 집에 들어갈 때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은 많은 부분들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홍진 교수님 오늘도 따뜻한 마음 처방전 감사합니다. 마음주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